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시작을 형님 목소리.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네,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된다? 얘가 계속 한없이 어디로 갈 때 이 친구가 어느 한 점에 가까워져요. 맞아요. 그건 뭐라고 부르고? 수렴이라고 부르고, 걔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값을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발산하는, 진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렴값을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트엔 무한대로 돌렸을 때 걔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패턴에 대해서 배웠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극한값을 직접 구하는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럼 이번 파트에서는요 등비 수열에서의 극한을 찾고 싶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우리가 어떤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자, 지금처럼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n제곱, 자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리고 bn이라는 친구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 얘랑이랑의 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보이냐면 얘는 공비가 얼만데? 2인데 맞습니까? 얘는 공비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를 계속 키워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그러면 이 친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발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무한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값이 계속 어떻게 할 거니까 n 값이 커짐에 따라 커질 거니까 뭐 할 거다?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처럼요 2분의 1의 n제곱, 다시 말해서 2n분의 1, 자 이렇게 가버리면 분모만 계속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분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가장 커버리면 뭐로 가요? 0으로 수렴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등비 수열은요 무조건 발산하던지 아니면 무조건 수렴할 건데요.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게 바로 언제일 때 있냐면요. 자, R 값이요.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요. 됐습니까? 이때는요. 무조건 수렴함. 이해되셔요? 네. 자, 그 다음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R 값이 1보다 커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뭐 하냐면 발산해요. 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뭐 4분의 3, 2분의 1, 뭐야. 3분의 2 이렇게 된다 소리거든요.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소리는 무조건 누가 더 크다? 분모가 더 큰 형태예요. 그러면 분모를 무한번 거듭 제곱하고 분자를 무한번 거듭 제곱했을 때 지금 분모의 숫자가 더 어때? 커요. 그러면 분자에 비해서 분모의 값이 계속 어떻게 되니까? 커져 버리니까 걔는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얘는 리미트엔 무한대로 갔을 때 R 값에 리미트엔 무한대로 돌렸을 때 이 친구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해 버리니까? 0에 수렴해 버리니까 이 친구는 생각할 거 없이 0에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R 값이 뭐가 돼 버리면요. 1이 돼 버리면요. 그때의 등비수열은 어떻게 돼요? 초항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A에 수렴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규칙. 만약에 어떤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등비 수열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를 가지면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한다? 0에 수렴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R 값이 1일 때는 어디에 수렴한다? 초항에 수렴한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R 값이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뭐가 더 큰 형태야?
뭐보다 분자가 어때요? 커요. 커요. 그럼 분자가 큰데 걔 계속 거듭 제곱해. 그럼 걔 무조건 뭐 할 거야? 발산. 계속 무한대로 커지겠죠. 맞아요.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곱해버리면 걔 뭐 할 거예요? 값이 커지는 상태로 뭐 할까? 진동해버린 형태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래도 얘도 계속 진동해버릴 거고 R값이 1보다 커지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형태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리고 R값이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럼 값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럼 얘도 뭐 하는 형태가 돼요? 진동.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마이너스 1은 포함을 안 해요. 근데 1은 어떻게 해요? 포함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등비 수열이 되시죠? 수렴할 조건은 R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때다? 마이너스 1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있다. 이것보다 클 때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아니면 뭐 할 거다? 진동할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Rn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R값이 뭐보다 커버리면요? 1보다. 1보다 커버리면 얘는 값이 계속 어떻게 될 거니까? 줍니다. 커질 거니까 뭐 할 거예요? 발산. 무한대로 발산함. 만약에 R값이 뭐라면요? 1. 1이면요. 얘는 계속 일정한 그때의 뭘 가질 거니까? A, 초항을 가질 거니까. 얘는 뭐 해요? 수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R이 1일 때가 수렴하는 중. R값이 만약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친구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분모가 계속 어떻게 돼? 늘어나. 분자보다 분모에 늘어나는 양이 훨씬 더 많으면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 R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요. 얘는 값이 일단 음수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져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진동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네. 애초에 진동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0에 수렴하는 형태니까 부호가 계속 바뀌긴 하지만 됐습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됐습니까? 자, R값이 뭐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는 값이 일정한 상태로 부호만 계속 왔다 갔다 어떻게 되니까? 진동. 바뀌니까 얘는 뭐 할 거고요? 진동할 거고 네. R값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면 더 작아져 버리면 걔는 값이 계속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진동해 버릴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네. 자, 그래서요 결국 어떤 R값에 따라서 어떤 등비 수열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 하고요? 수렴하고요. R값이 1보다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거나. 크면 얘는 뭐 할 거다? 발산. 발산할 거다. 됐습니까? 되시죠? 네. 자, 2분의 3n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해? 발산? 네. 2분의 3이 뭐니까? 1보다? 그러니까 2분의 1에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수렴. 0의 수렴. 자, 마이너스 2에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발산. 이해되시죠? 고민할 거 없네요. 자, 지금은요 아래 n 형태만 있거든요. 네. 아시겠어요? 아래 n 형태만 있으니까요. 이번에는요 초항까지 붙여봅시다. 이번에는 초항까지 붙여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어떤 등비 수열이 있을 때요 아래 n제곱이 있으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처럼 뭐가 붙으면요? 초항이 붙으면요 R값에 관계없이 얘를 항상 수렴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초항이 0이면 돼요. 초항이 0이면 R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걔는 뭐가 돼요? 00000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특수한 경우 A가 0, 다시 말해서 초항이 0이 돼버리면 등비에 상관없이 항상 0에 수렴해 버릴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R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예요. 어떤 등비 수열을 던져놓고 이 친구가 뭐 하는 거 찾고 싶다? 수렴할 조건 찾고 싶다. 됐습니까? 자, x 플러스 2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뭐 하고 싶다? 수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공 b가 얼마니까? x 플러스 2니까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10분의 x의 n제곱이라는 등비 수열이니까 얘가 수렴하고 싶으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 사이에 있으면 된다. 됐습니까?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등비 급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비 급수라는 건 등비 수열을 무 한 번까지 더 하겠다거든요. 급수라는 게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 맞죠? 거기에서 극한을 같이 집어넣는 개념이 급수의 개념이에요. 거기에서 등비 급수라고 하면 등비 수열을 무한번 더할 거거든요. 됐습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굉장히 유사하면서 달라요. 네. 그거랑 같이 관계해서 시험 문제가 짬뽕돼서 나올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R의 n제곱. 자, 얘는요 좀 어려운 R의 n제곱이 포함되었을 때 수열의 극한 찾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풉시다. 어차피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님들이 모르는 되시죠? 자, 문제 풀어보죠. 자, 어떤 등비 수열을 줬어요. 그랬을 때 자, 1번. 자, 첫 번째. 자, 지금처럼요. 여기에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4의 n제곱, 2의 n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항상 뭐로 하시면 되냐면 분모에서 큰 값으로 나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세요? 그래서 4n으로 다 나눕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그럼 얘는 4분의 2의 n제곱이 되죠. 네.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얘는 4분의 2의 n이고 여기 n 플러스 2 있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야 돼? 곱하기 2로 바꿔야 돼.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건요. 얘가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냥 어디로 갈까? 0으로 가. 얘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셔도 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이 여기에는 밑에 크기에 똑같은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밑이 크면 클수록 그 등비수열의 값이 더 어떻게 되니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인, 여기서는 4인이 대빵이거든. 그럼 얘랑 얘랑 4인이 어때요? 같죠.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 얼마가 잡힐 거야? 1이 잡힐 거야. 자, 여기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에 3n 보이고 여기에 몇 n 보여요? 3n 보여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친구가 뭐로 보여야 돼요? 3의 제곱 n인데 얘를 뭐로 보여야 돼? 9n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를 그냥 3n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9n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로 봐야 돼? 3 곱하기 3n 마이너스 2로 봐야 돼.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요,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요, 지금은 누가 더 큰 거야?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밑보다, 분자의 밑보다, 분모의 밑이 더 어때요? 커요. 그러면 얘 같은 건 마찬가지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대로 똑같이 풀면요. 다 뭐로 나눌 거라고? 분모의 최고 차항, 분모의 가장 큰 밑으로 나눌 거야. 되시죠? 그럼 여기는 1 남아요. 여기는 9n분의 2요. 여기는 3의 9분의 3의 n이요. 마이너스 n 2의 9n 이렇게 돼요. 얘 어디로 가? 0으로.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그래서 분자가 이미 다 0으로 가버려서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죠. 맞아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서요. 지금처럼 뭐가 없으면 루트가 없으면 걔네들은 유리화시켜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항상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최고차항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로 묶자? 밑이 큰 걸로 묶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으로 바꿔요.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3분의 2 n 마이너스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얘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n 이것만 남거든. 그러면 얘가 밑이 어때요? 1보다 크니까 뭐 할까요? 발산하는 거죠. 여기 3 마이너스는 위험. 되셨어요? 우리가 공비가 보는 거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느냐, 공비가 1보다 크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거 보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일 때는 차수와 같은 개념을 누가 한다? 차수와 같은 개념을 누가 한다? 개수. 밑이 한다. 밑. 됐어요? 어떤 3의 n제곱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숫자가 크면 차수도 큰 걸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1번 볼게요. AN이요. 어디로 수렴해요?
8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어떤 수렴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야, 맞죠?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3n이 붙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 풀이 보면 똑같아요. 3n 다시 말해서 뭐로 나눠요? 위치 큰 걸로 다 어떻게 해요?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는 3n분의 an 더하기 뭐 남고요? 4 남고요. 얘는 뭐 남아요? an 이렇게 남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는 어디로 두네요? 무한대로. 자, 얘는 한없이 계속 8로 수렴해. 근데 얘는 분모가 계속 어떻게 돼? 커져. 분모가 계속 무한정 늘어나는데 분자가 일정해. 그럼 얘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4가 될 거고 an은 어디로 수렴한 됐죠? 8로. 그래서 뭐가 남죠? 2로. 맞습니까? 네. 네. 자, 여기다 마찬가지. an이 뭔진 모르겠지만 수렴하더라.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를 풀어라. 자, 분모에 2n도 보이고 5n도 보이거든요. 그럼 뭐로 나눠야 된다? 5n. 큰 걸로 나눠야 된다.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돼요? 5분의 2n an. 자,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왜냐면 얘는 어디로 가니까? 0. 0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네. 됐죠? 자, 여기에는 이 친구도요 고민할 거 없어. 마이너스 5분의 2의 n. 얘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여기 조심해야 돼.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다 일단 떨고 내고 시작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5분의 1의 5의 n제곱인데 5의 n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그리고 뭐 남죠? a, n만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 식을 다 정리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만 남고요. 분자는 5분의 a, n이 남습니다. 네.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an이 뭘 가져야 되니까? 4를 가져야 되니까 an이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일일이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서는 분모가 누가 제일 크니까? 5n이 크니까. 그럼 5n으로 다 나눌 거야. 그러면 5n의 최고창 여기 뭐 남아? 개수? 마이너스 1. 그리고 5n으로 이 친구를 나눈다고 치면 뭐가 남아요? 5분의 an이 남는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연습이 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3번. 얘가 시험 문제 나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약간 미묘하지만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같이 놓고 물어볼 때가 제일 많아요. 아시겠어요? 여기서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등비 수열이 수렴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초항이 0을 갖던지 맞습니까? 아니면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 사이. 근데 나중에 등비 급수는 R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리고 왜 1이 포함이 안 되냐고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을 계속 더해요. 네. 아까 등비 수열에서는요. 공비가 1이 돼버리면 A 이렇게 되니까 얘는 A에 수렴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급수라는 건 얘를 무 한 번까지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러면 1을 계속 더해요. 그러면 얘는 계속 어떻게 돼? 값이 발산해버리겠죠. 맞습니까? 아까 급수라는 건 계속 무 한 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근데 1을 계속 더해요. 그러면 1을 계속 더해도 어쨌든 계속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커질 거 아니야. 그게 무한대로 뭐 할 거야? 발산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요. 등비수열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어디 사이에요? 1 사이. 얘 그냥 푸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 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가 어디가요? 마이너스 1과 로그 x 마이너스 3이 어디 사이? 1 사이. 로그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쉬워요. 30다 더해요. 어떻게 돼? 1이랑 로그 x랑 얼마가 돼요? 4. 그러면 여기 로그를 없애는 대신 얘를 뭐로 봐야 돼? 10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로 봐야 돼? 10의 4제곱으로 봐야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세 번째가 가장 흔하게 좀 잘 나오는 표현일 거야. 일단 얘가 공비예요. 되시죠? 그러면 2x-5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됐죠? 자, 5씩 더합시다. 4랑 2x가 6 사이에 있다. x가 어디랑 어디 사이? 2랑 3 사이. 자, 일단 이거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 공비를 무시하고 누가? 초항 x-2가 뭐가 돼요? 0이어도 돼요. 그럼 x는 뭘 가지면 돼? 2를 가지면 돼. 그래서 2일 때도 포함시키니까 결국 답은 2랑 어디 사이? 3 사이. 얘가 답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문제 풀시다 보면 나중에 시험 대비하시다 보면 거의 학교 기출 문제 한두 개씩은 꼭 있어. 자, 이 친구가 애초에 뭐 한다고 했죠?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R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구나?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 사이에 있구나. 자, 만약에 R을 제곱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R 제곱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 부분이 어쨌든 뭐로 바뀔 거야? 양수 부분. 그럼 얘가 이렇게 범위가 될 거거든. 그러면 이 범위는 수렴 범위에 어떻게 돼?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R제곱이더라도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됐습니까? 네. 자, 니은이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거든요. 그러면 R분의 1은 값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됐어요? 왜냐면 R 값을 내가 2분의 1쯤으로 잡읍시다. 근데 이걸 역수 취하면 뭐로 바뀌어요?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R 값이 지금 분자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자 분모를 비교했을 때 R 값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사이에 있으려면 누가 더 큰 거야? 분모가 더 어떤 거야? 큰 거야.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지금 작은 상태야. 근데 이 친구를 뭐 해버릴 거야? 역수 취해버릴 거야. 그러면 오히려 얘가 분자, 분모가 바뀌어지면서 누가 더 커져버려 이번에는? 분자가 더 커져버려. 그럼 분자가 더 커버리면 얘는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R분의 1을 주는 순간 이 값이 오히려 분자가 더 커짐으로써 1보다 커지는 효과가 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발산해버려. 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다 마이너스 붙입시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죠? 마이너스 1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관없는데 얘가 R 값이 얘가 마이너스 R이죠.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도 가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거든.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돼버리면 얘는 뭐 한다 그랬죠?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돼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야. 자, 마이너스 R 붙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1 이렇게 돼요. 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다 1씩 더합시다. 그럼 0, 1 마이너스 R, 2가 돼요. 그거 다 뭐로 나눌 거야? 2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0, 2분의 1 마이너스 R, 1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거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디 범위에 있어요? 수렴하는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수렴. 되시죠? 네. 문제 몇 개까지 있지? 8번. 8번까지. 그리고 끝이야? 네. 빨리 하고 끝내면 되겠다. 도중에 하나 더 쉬는 게 있는 줄. 자, 5번 왕 어려움.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가끔 출제가 됨.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됨. 한 번 들어서 니네들이 풀 거라고는 사실 생각 안 해요. 네. 와우. 몇 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찾으래요. 됐나요? 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돌릴 생각이거든. 리미트 n 무한대로 돌릴 건데 R에 n 플러스 1분의 R에 n 마이너스 2. 자, 이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인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 다 뭐로 나누면 되겠다? Rn으로 나누면 되겠다. 얘가 일단 이제까지 배웠던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풀이법이거든요. 네. 됐습니까? 근데 못해요. 왜요? 왜요? 왜 못해요?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아니에요? 왜요? 네. 왜죠? 리치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리까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R 값이 뭐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R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있으면 1 사이에 있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R 값이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리고 R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뭐로 가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진동해버려요. 아니 마이너스 R이 아니죠. 마이너스 1 뭐해요? 진동해버려요.
그리고 r 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돼버리면 작아져 버리면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해요? rn은 발산해요. 무한대로 가요.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r 값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막 함부로 막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 r 값의 범위를 몇 개로? 4개로 쪼개서 풀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게 일단 풀이법이에요. 여기에는 이 rn 지금처럼요 n 무한대로 돌리고 싶은데 밑이 뭔지 몰라. 밑에다 지금 뭘 줬어요? 미지수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r 값이 미지수로 바뀌었으면 r 값이 정확히 어디에 포함되는지 모르니까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를 어디에 집어넣자? 4가지의 범위로 쪼개서 풀어버리자. 아시겠습니까? 네. 자, 짠짠이 합시다. 자, 첫 번째 리미트 아니 첫 번째 r 값이 절대값 1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있다?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돌려요. 그러면 r의 n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이 상태에서 rn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범위면? 이 범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어디로 간다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얘가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극한값 어디로 간다고? 영. 0으로 간다고. 네.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얘는 값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됨. 그렇구나.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r 값을 내가 1로 설정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n 아무리 무한대로 돌려도 r의 n제곱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플러스 1, rn 마이너스 2 얘는 이 값이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그래서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보통 r 값을 마이너스 1일 때를 제거합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한 번은 1로 갈 때도 있고 한 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로 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막 뭐 해요? 진동하죠. 그러니까 그 진동하는 값을 딱 표현하기가 어때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지금처럼 포함을 안 시킬 때가 많고요. 보통 여기를 내가 r제곱 n, r제곱 n 이런 식으로 줬으면요. 얘는 제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도 어디로 갈 거야? 1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포함이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시키니까 안 할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 r값이 절대값이 어디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가 어때요? 작아져요. 이때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플러스 1, rn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이 개수, 분모에 있는 개수 누가 남아요? 1이 남아요. 됐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총 몇 개가 잡혀요? 3개가 잡혀요. 아시겠어요? r 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얘를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해요. 됐어요? 네, 미적분 원에서 나중에는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이 그래프가 끊겨져 있으면 연속하지 않다. 이 그래프가 딱 붙어져 있으면 연속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연속하지 않는 점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의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연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r 값이 언제랑 언제에서 바뀐다고요? r 값이 언제랑 언제?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어디까지? 1일 때. 그리고 이것보다 클 때, 이것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야. r 값이 1일 때랑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r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네. 천천히 그립시다. r 값이 어디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r 값이 1이면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r 값이 딱 1이 될 때는 어디에 있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있다고. 됐습니까? 그리고 r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값 안 잡으면 되고요. 네. 됐나요? 그 다음 r 값이 어디에 있을 때요? 1보다 절대값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없을 때? 작을 때. 그때는 어디에 있어요? 1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1이라는 지점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프까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끊겨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 갖다가 어떻게 돼 있어? 끊겨져 있죠. 그리고 1일 때도 어떻게 돼 있어? 끊겨져 있죠. 그래서 불연속점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연속까지가 니네 보통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 그래서 같이 나올 수 있어. 저기까지 시험 보면 뭐지? 응? 이건 저기까지 시험 보면 더 같다는 머리 너무 아파. 뭐 그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건요. RN이 보인다. 아니면 문제 자체가 XN으로 줄 때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모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라서 어떤 거에 n제곱의 형태가 붙어있는 형태야. 근데 밑을 몰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밑을 범위를 4개로 나눠서 풀자. 이걸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아셨죠? 자, 필수예제 6번 보죠. 자, 리미트에 무한 들어갈 때 이 친구의 뭘 찾으래요? 값을 찾으래요. 자, 이 친구는요, 초항이 얼마고요? 1이고요. 공비가 얼마인? 3인. 그 친구를 얼마까지 더한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얘가 지금 0, 1, 2, 3, 4예요. 그러니까 얘 몇 분의 몇까지야? n 플러스 1번째까지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 구하면 어떻게 돼요? r 마이너스 1에 a에 r에 n 제곱 마이너스 이겁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분모에 뭐가 남아있죠? 2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이 친구를 바깥으로 빼면 뭐로 풀릴 거예요? 2로 풀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뭐가 남아요? 3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n. 이해되시죠? 네. 분모에 2분의 1 있으니까 이 친구 바깥으로 빼면 2로 빠질 거고 됐습니까? 여기서 식정리하면 이거. 되시죠? 네. 그러면 얘를 다 뭐로 나눌 거야? 3n으로 나눌 거죠. 그러면 분자에 남는 건 누가 남고? 1이 남고 여기 분모에는 누가 남을까? 3에 마이너스 1이 남을 거라서 얼마가 남는 거야? 3분의 1이 남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네. 네. 자, 그래서 풀어주시면 끝이다. 되셨나요? 뭔가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지? 답이 왜 안 맞는 것 같나요? 아, 그러네요. 여기가 지금 뭐죠? n 마이너스 1은 뭐죠? n 플러스 1이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오죠. 3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 되셨습니까? 아하. 자, 두 번째.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의 n항부터까지를 SN 그리고 A1을 2, A의 플러스 1이 3인. 이거 귀납법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전에 있는 항의 3배를 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 네. 그 공비가 3이다.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맞죠? 네. 그러면 AN은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어? 2의 3의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도 찾아야 돼? SN도 찾아야 돼. 그럼 SN은요 3-1에 A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없어지죠. 없어져. 그래서 SN은 3의 마이너스 1 그리고 A에는 2의 3의 n 마이너스 1. 자, 분자분모 다 3n으로 퉁칠 거거든. 그럼 3n으로 다 나눈다고 생각하면 여기 얼마 남고? 1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남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이 남는